저는 20대 때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 만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쁜 남자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없이 타인에게 맞춰진 사랑, 어떤 타인을 의지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30대가 알려주는 20대 때 이건 하지 말아라를 준비해 봤는데요. 20대 때 이것만 안 했으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뭔가 성과가 없고 좀 답답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점부터 제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된 그런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20대 때 이것만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성과도 얻고 좀 더 인생이 술술 풀리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부제가 있어요.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에너지를 받아요. 30 중반이 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더라고요. 정말 20대 때는 너무너무 친했고 정말 평생을 함께 갈 것 같던 친구도 이제는 연락이 소원해진 경우도 있고, 현실 육아라든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도 끊어지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30 중반이 되고 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만난다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타인을 만났을 때 정말 긍정적인 플러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이너스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인연들은 결국에 오래가지 못했고 그분은 저의 이익만 취하고 가버리는 그런 테이커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좋은 인연들은 제가 힘들 때도 그리고 정말 기쁠 때도 함께 응원해주는 분들, 여전히 지금도 저를 엄청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20대에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까지도 집착하면서 제가 마음을 쏟았던 일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집착했던 이유가 자꾸 타인에게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 가치는 나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줄 때 나의 가치가 인정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정말 좋은 인연은 계속 쭉 함께 갈 수 있고, 나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인연은 결국에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타인이 아닌 나 자신만으로도 인정받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 늘려보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늘려보면 이 시간이 꼭 누군가 있지 않아도 즐길 수 있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타인에게 시간을 쏟으면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만 내가 이 시간이 즐겁고 라고 좀 국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첫 번째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정말 20대 때 연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먼저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그런 의지하는 연애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 발로 내 자신이 설 수 있을 때 진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20대 때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 만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쁜 남자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없이 타인에게 맞춰진 사랑, 어떤 타인을 의지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쁜 딸도 있는데요. 후배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니 결혼하니까 정말 행복해? 결혼하니까 정말 좋아? 근데 저는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내가 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타인에게 의식하고 타인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 존재만으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 시기에 저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열정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게 너무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뭔가 연애를 딱 시작하면 그 사람을 잘 보이려고 하고 나는 없어지고 그런 연애를 추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할 때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고 그 사람에게도 그런 저의 가치가, 그런 저의 좋은 에너지가 다 전해졌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너무나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똑같은 상황에 머물면서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바로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사 8년차 동안 같은 학교에서 거의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거의 같은 루틴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똑같은 환경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뭔가 새로운 더 큰 도전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 5사람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고 해요. 제가 만나는 평균은 나 학교 안에 있었겠죠. 지금 제가 현재 만나는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난 사람 평균 5명이 10년 전에 저의 5명과는 완전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제가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똑같은 학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정말 한 달 단위로 혹은 짧게는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만난 사람의 반경이 엄청 달라지고 있어요. 20대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20대 때부터는 내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나의 한계, 그 임계점에 도달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의 연민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 해봤다, 내 한계에 정말 넘어서 봤다,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운동일 수도 있고 영어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본 적이 있는지, 내가 그 어떤 임계점 그 이상으로 진짜 노력해봤는지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되는 애는 다 된다, 이런 말이 왜 있냐면 한 번 이 사람은 성취를 맛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도전을 했어요. 이 영어 문장을 다 외워서 술술 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이 책 한 권을 달달 외워서 회화가 됐다면 그 친구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중국어 이렇게 통달할 수 있는 법칙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대 때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험은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권 꼭 책을 읽기, 아니면 내가 한 달 안에 3kg를 빼기, 이런 작은 성취부터 정말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안에 3kg 감량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3kg 감량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부터 정말 자신감이 붙잖아요. 내가 3kg도 감량했으니까 바프를 찍어볼까? 이제 정말 복근을 만들어볼까? 그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한계점을, 정말 그 임계점을 도달해보는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어차피 흙수저야. 나는 너무 불쌍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흙수저라면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어차피 나는 나아갈 것밖에 없잖아. 관점을 바꾸게 되면 진짜 변화가 빠르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게 오히려 좀 안도가 돼서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갖춰진 건 아직 없지만 그래서 더 도전해볼 수 있고, 그래서 내 한계도 한번 경험해보고, 부모님이 주신 거 혹은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이미 갖춰진 거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개척해보는 것도 너무 의미 있잖아요. 나는 불쌍해, 이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내 한계를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에 영어원일 때 그때 책을 썼거든요. 사실 책을 한 권쯤은 써보고 싶다, 내 자서전을 쓰고 싶다, 이건 저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 힘겨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제 에세이를 썼는데
썼는데요. 제가 진짜 통상장고 영원일 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제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고 이 아픔을 딛고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당시 저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 환경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또 제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저는 제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썼는데 회사가 9시에 출근이다 라고 하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문을 가장 일찍 여는 카페에 가서 계속 책을 쓰고 그리고 퇴근할 때 또 다시 카페에 들려서 영업시간 종료될 때까지 책을 쓰고 그런 삶을 몇 달 동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저도 제 한계에 도전을 했거든요. 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 책 한 권이 나오고 나니까 정말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는 나는 그때 너무 불쌍해가 아니라 그 스토리 덕분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한계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정말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거예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저의 꿈은 교사여서 10대 때는 진짜 많이 꿈꿨었거든요. 내가 교사가 되면 어떨까? 꿈이 완전히 간절했었어요.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커리어 측면에서 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 내가 꿀 수 있는 꿈을 꿔보지 않는 거, 이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사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제가 교사로서 30년, 40년 근속을 한다 해도 이 월 1000만 원은 절대 벌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사 퇴직하고 3년 만에 이걸 달성을 했어요. 제가 월 200에서 월 1000 이렇게 큰 변화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은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 500만 원 정도만 벌어봐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저한테는 월 500만 원도 너무나 높은 정말 목표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을 향해서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다 버렸어요. 물론 돈만이 모든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나의 한계를 낮게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는 월 300 사람이야, 나 월 500 사람이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가치는 무한대인데 여러분들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언론사에 있는 교육 기획 파트로 들어갔는데 그때 했던 일이 강연 기획들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장에 이제 모신 강사분이 1시간당 3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350만 원짜리 강의는 어떨까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그동안 항상 아이들에게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했던 그 강연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누군가는 1시간당 350만 원을 받고 나는 말해도 한 달 월급이 350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강연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강연자의 꿈을 꾸게 되었고 현재는 한 강의에 교사 월급 이상의 강연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게. 제가 20대 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의 신분은 정해져 있는 거죠. 나는 교사로서 이 정도가 최고일 거야. 그 정도가 나의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최고치였다면 지금은 저는 제 한계를 정해두고 있지 않아요. 저의 한 달 뒤, 3개월 뒤 혹은 바로 내년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생각을 한계 짓지 말고 무한대로 나의 가치는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더 많은 꿈을 꾸시고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세요. 생각의 크기만큼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대 때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또 해주고 싶은 좋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인생이 변화된 그런 원리들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내 삶에 적응해 나가시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시면서 인생이 술술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리는 김가희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